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경험칙적 법칙을 의미한다. 시험 날짜까지 멀었으니 잠이나 푹 자자.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노. 파킨슨.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경험적 법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료 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 조직 등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킨슨의 법칙을 살펴보자. 강의 계획서 작성, 건강관리, 보고서 작성, 스톡샌드 추론, 호프만 추론, 수에 관한 추론, 소비에 관한 추론, 컴퓨터 관련된 추론. 강의 계획서 작성. 강의 계획서에는 학기 종료일 오전 9시까지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기 내에 구상만 하다가 학기 종료일 전에 마지막 3일에 걸쳐 기말보고서를 쓰고 종료 당일 오전 7시에 간신히 이메일로 제출한다. 건강관리. 올해의 정기 건강검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9월 1일 예정되어 있으며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으로 지적받았다. 8월 중순까지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다 8월에 마지막 열흘 동안 무리한 다이어트와 과격한 운동을 시도한다. 보고서 작성.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임원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다. 주중에는 특별히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고 일요일에는 텅 빈 사무소에 나와 보고서를 완성한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파킨슨의 법칙은 추후 다양한 부수적인 추론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추론은 다음과 같다. 스톡-샌포드 추론. 마지막 1분까지 미루는 일은 1분 내에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호프만 추론. 업무는 주어진 시간에 맞게 조정한다. 수요에 대한 추론. 사업 자원에 대한 수요는 자원의 공급과 일치할 때까지 증가한다. 소비에 대한 추론. 지출은 소득과 일치할 때까지 증가한다. 컴퓨터에 대한 추론. 데이터는 저장 가능 공간을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 파킨슨의 법칙은 1955년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이 이코노미스트라고 기고한 풍자적 에세이에서 유래된다. 1958년에는 다른 에세이들을 함께 묶은 파킨슨의 법칙 확장 추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파킨슨은 저서에서 자기 자신의 해군 복무 시절을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서 터득한 법칙을 두 가지를 추가했다. 첫 번째는 위원회, 내각, 기타, 정보기관 등 관료 조직이 당초 설립 취지나 업무량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파킨슨은 영국의 해외 식민지가 줄어들어도 영국의 시민청의 근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관료 조직을 고용된 인력 규모가 업무량의 변화와 무관하게 매년 5%씩 커졌다고 한다. 해외 식민지는 자꾸 줄어드는데 직원이 왜 저렇게 많아? 두 번째, 영국 관료 조직 예산은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예산 수입을 소진할 때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해 연도 예산 지출이 연도 후반기에 집중되고 연말로 갈수록 지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영국 관료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 계획 부실 또는 차기 연도 예산 함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파킨슨 법칙은 개인이나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유방임보단 일정 정도 제약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정해진 업무는 적합한 최적의 시간,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파킨슨은 우려한 업무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다음 7단계를 실천해보자. 예산이 남아 공무원을 한국에 여행 보낼 테니까 해요. 벤치마킹 구실 삼아. 오호, 우리 공무원을 영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1단계,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자. 2단계, 각 업무에 대한 마감 시간을 정해보자. 3단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각 업무별 배정 시간을 단축하자. 4단계, 각 업무의 마감 시간을 준수하자. 5단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자. 6단계, 근무 시간에는 업무 방해 요소를 차단하자. 7단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보상하자. 오늘 고생했으니 나한테 비싼 커피를 선물하는 거야.